자, 페이지는 94페이지고,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요 표현이 요즘에 그대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1년 이상 사용한다는 얘기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말하며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산의 기본은 자산은 그걸 사용함으로써 재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컴퓨터나 모니터나 책상이 유형자산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함으로써 우리 학교는 수강료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재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뭘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구성. 취득원가의 구성.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구입가격에다가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얘기한다. 리베이트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한테 우리 회사 수익 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리베이트 같은 거 보면 저런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병원에 만약에 치과라고 하면 치과에 가보시면 이렇게 그 치과 침대가 있잖아요. 뭐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 물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비싸거든. 근데 그런 거 여러 개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런 거 판매하는 업체에서 원래는 100만 원인데 파는 금액 중에 일부를 뭐 병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담당하는 사람한테 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100만 원 중에 한 대 팔 때마다 30만 원씩 뭐 드릴 테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막 얘기하는 거 뭐 20만 원씩 드릴 테니까 그치? 자기네 물건을 구입해달라. 뭐 이런 것들. 접대비처럼 뭐 쓰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런 거를 리베이트라고 표현합니다. 리베이트. 그 다음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표현도 잘 나옵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도 자산의 무슨 원가를?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1번부터 6번까지 나왔고 요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1번은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요건 이제 우리 보통 설치비라고 잘 나오죠. 설치비. 설치비.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 여기는 우리가 5번의 시운전비라고 얘기합니다. 시운전비.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 매각 금액의 매각 부대원가 차감한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뭐 한다? 차감을 한다. 지금 기계를 1억 원 주고 구입을 했어. 근데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시범적인 운전을 해봐야 되겠죠. 시범적인 운전을 해봤더니 거기서 이제 물건이 생산이 된 거야. 물건이. 근데 그 시운전비가 만약에 뭐 100만 원 들어가고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팔았더니
예, 40만 원이 들어온다면 실제는 시운전비가 얼마밖에 6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일이 된다는 거지. 이해 갈까요? 기계장치를 1억 정도 구입을 했다. 잘 안 돌아가면 이 기계를 반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근데 기계를 사용해 봤더니, 사용했더니, 예, 제품이 생산이 되더라는 얘기지. 근데 시운전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갔고,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팔았더니 40만 원이 들어왔다면, 실제 시운전비는 얼마만? 60만 원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표현도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생산된 시제품의 순 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여기는 이렇게 써 있구나. 우리 시험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해요. 이게 예, 또 기업회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우리는 요 뒤에 부분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요 뒤에 부분은.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예, 요거는 이제, 예, 뭐지? 설계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 취득원가에 예, 들어가고요. 예,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거 우리가 복구원가라고 얘기합니다. 복구원가. 예, 복구해야 되는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예, 앞으로 미래에 복구하게 되면 들어갈 원가도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론 시험에서 그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시험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형자산의 예, 취득원가는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예, 공정가치는 취득원가로 하고요.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을 하고 지금 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지? 요거.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지?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인 내용이 요 밑에 또 나와요. 플러스 팁에. 여기 아닌가? 여기 플러스 팁에 보시면 저기 95페이지 플러스 팁을 보시면 예, 소유권 이전 비용, 등기 및 명의 이전 비용, 취득세와 등록세, 중개수수료, 예, 개발부담금 등은 취득원가 가산한다. 요게 시험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도 취득원가 가산이라는 거. 개발부담금도 취득원가 가산이라는 거.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징수하는 부담금의 형태의 공과금이 개발부담금이래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지? 야트막한 산, 그거 우리가 보통 이제 임야라고 얘기하는데 임야가 땅 가격이 비쌀까? 아니면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금액이 비쌀까? 임야가 비쌀까요? 아니면 대지가 비쌀까? 대지가 비싸겠죠? 그런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걸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땅 가격이 올라갔다고 용도 변경이나 형질 변경으로 땅 가격이 올라갔다고 개발이 좀 일정한 비율을 징수하는 부담금이 개발 부담금이래요. 요즘은 이렇게 가다 보면 약간 언덕 있는 나지막한 산에다가
전원주택지 많이 짓더라. 전원주택지. 그런 것들도 대부분은 원래 그전에는 임야였을 거란 말이에요. 임야. 임야였다가 그렇게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게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형질 변경하면 개발부담금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발부담금도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할 때 구건물의 철거 비용. 구건물의 철거 비용도 무슨 원가에 가산한다? 여기 취득 원가 토지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토지 취득 원가. 토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단 철거 시 골조물의 판매 금액은 철거비에서 차감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은 처분 손실로 계상하고 철거 비용은 단기의 기타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건물 철거 비용. 건물 철거 비용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 플러스 구건물 구입 후. 구건물 철거 시 철거 비용은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기존 건물 구입,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철거 비용과 장부가액은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여기 잠깐만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땅을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 땅을 구입해서 뭘 지으려고 한다? 근데 여기 천안은 땅만 있는 경우도 다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땅만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래된 건물이 딸려있는 땅을 사와야 된다는 얘기지. 나는 사실은 뭐만 필요한데? 토지만 필요한데,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토지만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토지만 없다면 그지? 오래된 건물이 딸려있는 토지를 사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토지가 뭐 10억 주고 샀고 건물이 2억 주고 샀다. 어? 그러면 사실은 나는 건물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럼 건물을 철거를 해. 건물을 뭐 했다? 철거를.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건물 취득하는 데 들어간 얼마? 2억도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들어가고 철거비가 만약에 뭐 3천만 원 들었다고 치면은 이 3천만 원도 무슨 원가에 토지에 대한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땅만 필요한데 땅만 없어서 오래된 건물이 딸린 땅을 사왔다. 그치? 근데 사실은 건물은 필요하지. 않다면 건물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원가나 건물 철거할 때 들어간 철거 비용이나 다 토지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얘기고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가 있을 거 아니야. 폐자재. 그지? 그런 거 팔아서 돈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철거비에서 빠지는 거예요. 철거비에서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슨 원가가 취득? 원가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지? 예. 그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전에 토지도 내가 사왔고
내가 사용하고 있던 기존 건물이야, 기존 건물. 지금 토지하고 구건물 지금 사온 게 아니야? 옛날부터 땅도 내 거였고, 예, 옛날에 건물 져서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건물이 오래됐어. 어? 이 건물이 오래되었고, 새로운 건물 지려고 그래. 그래서 이 건물을 뭐 했다면, 기존 건물을 뭐 했다면, 철거했다면, 걔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야. 이해 갔을까요? 요거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은 땅만 필요한데, 땅만 없어서 오래된 건물이 딸린 땅을 사와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했다면 그 철거 비용은 토지의 무슨 원가에? 시도원가 가산하고, 두 번째 거는 이미 그 전부터 내가 예, 땅도 소유하고 건물도 내가 사용하고 있던 거지. 근데 건물이 오래돼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 비용과 장부가액 무슨 비용 처리한다?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을 보시면 95페이지 플러스 팁 3번 보시면 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지역개발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한 공채의 액면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를 영업용 차량을 3천만 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300만 원, 그 다음에 국공채가 아니라 지역개발채권 300만 원 포함한 대금은 현금 지급. 단, 이 지역개발 채권의 공정가치는 270만 원이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차량을 내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차량을 만약에 여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대부분 차량 등록을 내가 하러 가 아니면 영업사원이 대신해줘요. 구입 안 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취득할 때 뭐 취득세가 얼마 들어가고 지역개발 채권을 얼마를 사고 지역개발 채권을 또 팔면 얼마 받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돈까지 내면 차량은 이제 등록까지 해서 여러분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량을 등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게 들어가는지. 무조건 차량을 등록하려면 무슨 개발채권을? 지역 개발채권을 구입을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이런 게 대부분 만기가 5년이에요. 5년. 5년이 돼야지만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 대부분은 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바로 팔아요. 대부분은. 그러면 300만 원에 사고 얼마에 판다면? 270만 원에 판다면 여러분 이거 내가 300만 원 사고 270만 원 파는 이유가 뭐예요?
만기가 몇 년이다? 만기가 5년이니까 내가 저 300만 원 받으려면 5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내가 5년까지 기다리지 않으려면 저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내가 상대다가 다시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 갖고 운영하죠? 그지? 국가나 지자체는 뭐 갖고 운영한다? 세금을 걷어서 운영합니다. 근데 세금이 항상 넉넉하지는 않다 보니까 돈을 빌려요. 어? 돈을? 국가는 뭘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채나 지역개발채권에 투자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로, 그지? 채권을 파는 방법이 차량을 등록하거나 부동산 등기할 때 무조건 강제로 팔고 있는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5년, 만기가 5년이라는 얘기는, 예, 천안시라고 하면 천안시에서 5년간 돈 빌려다 쓰겠다는 얘기야. 저 300만 원을. 어? 그러면 5년이 돼야지만 여러분은 다시 300을 주는 거야. 근데 나는 5년간 저 300만 원 투자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저걸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나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지역개발 채권을 살 이유가 없고, 지역개발 채권 안 샀다면, 예, 취득한 금액과, 그지? 취득한 금액과, 예, 공정가치의 차이도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지역개발 채권을 불가피하게 사서 취득한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차이 나는 금액도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차량 운반구가 얼마야? 차량 운반구가.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그 취득세 얼마 하고 300만 원 하고, 그럼 3,300만 원에다가 지역개발 채권 얼마 주고 샀다? 300만 원. 근데 이 지역개발 채권에 지급한다면 얼마는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차이 나는 얼마만? 30만 원만 취득원가 든다는 얘기야. 30만 원.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3,330만 원이 되고, 돈이 나가는 것은 차량에 대한 3천만 원하고 취득세 300만 원하고 지역개발 채권 300만 원 포함해서 현금으로는 얼마가? 3,600만 원이 나가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채권은, 예, 무슨 매매증권으로?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채권의 가격도, 예, 오르고 내리고 이게 가격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다가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팔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이면 무슨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단, 예, 1년 이상 보유 후, 예, 매각한다면 무슨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예,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면 만기 보유증권. 이해갈까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 예, 1년 이상 보유 매각한다면 매도 가능증권,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만기 보유증권. 이해 갔을까요? 취득하자마자 판다면, 저는 차량 등록해봤거든요. 이거 취득하자마자 판다면 해당하는 구청이나 시청 가서 구입할 때 있지. 은행. 거기 보면 은행 있단 말이에요, 은행. 은행에서 지역개발 채권 구입하러 가면 거기서 판매하는 텔러, 직원이 물어봐. 이거 바로 파실 거냐고 물어봐. 그럼 내가 얼마에 사고, 300만 원에 사고, 바로 얼마에 판다면? 270만 원에 판다면 차액 30만 원만 내라고 얘기해, 아예.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예 보유를 안 할 거잖아, 그지? 보유를 안 할 거니까 여기도 어차피 차액만 나간다. 차액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문제가.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문제 스타일. 이건 뭐야? 이건 취득하자마자 파는 경우, 그지?
취득하자마자 파는 경우고, 예, 여기 내용은 예, 1년 이내에 처분할 거냐, 1년 이후에 처분할 거냐, 만기까지 보유할 거냐. 이해 갔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4번. 95페이지 플러스 팁 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특정 차입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일반 기업회계는 또 달라요. 이걸 우리가 차입 원가 또는 건설 자금 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요. 내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만약에 기계장치를 제작하는데 1억 원이 소요가 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제작하는 1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 돈은 6천만 원밖에 없고 1억 원이 필요한데 6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4천만 원은 차입을 했다. 4천만 원 차입했더니 이자가 400만 원 발생을 했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 원칙은 이자 비용,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고 문제에서 예외적으로 자본화 대상이다. 또는 자산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과 자산 처리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선택 자본화 이렇게 표현해. 선택 자본화. 그러니까 문제에서 차입 원가 또는 건설자금 이자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무슨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단서로 자본화 대상이다 또는 자산 처리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꼭 건물에 대해서만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개념 과목이. 응? 기계장치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그 외 유형 자산을 그지 뭐 건설하거나 제작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가 돼서 특정 차입금을 빌려서 이자가 발생하면 원칙은 이자 비용, 문제에서 자본화 대상 또는 자산 처리한다 나왔을 때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합니다. 다섯 번째, 토지를 취득하는 이후에 진입도로 개설, 다리 설치, 조경공사, 하수 정발 처리장 설치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 내역은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거나 유지보수 책임이 없으면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내용 연수가 한정적이거나 보수 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구축물로 계산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진입도로 개설, 다리 설치, 조경공사, 하수정화 처리장 설치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액이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으면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내용 연수가 한정, 반영구적이고 보수 유지 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구축물로 계산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고 이번에는 94페이지 플러스 팁을 볼게요. 다 이론 시험에 이게 다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95페이지, 94페이지 플러스 팁을 보시면 1번 다음의 지출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한대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 및 판촉 활동과 관련된 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직원의 교육훈련비,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고요. 두 번째,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에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의 가동손실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요. 기업의 영업정보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